체포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는데 그 두 번의 집행을 실패하는 그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어제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완전히 이제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보고 온 분들 입을 통해서 그 장면이 이제 전달이 됐는데 일단 속옷 차림이었다. 둘 다 속옷 차림이었고 그 다음에 반말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특이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검사 해봤냐? 물리력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검사를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옷 차림으로 나 검사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약간 기괴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가 좀 이렇게 혼합된 것 같아요. 네. 왜 속옷 차림이었냐, 이거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유력한 썰 중에 하나가 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가, 고성국 씨가 예전에 관저에 있을 때 체포하러 왔을 때 속옷 차림으로 버텨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뭐 그게 한 축이 있는 거고, 하여간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버텨야 되겠다라는 거가 결정됐는데, 또 얘기는 내가 법을 제일 잘 알아. 내가 체포도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집행하러 온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이 기괴한 장면이 그래서 빤스바람으로 내가 검사야. 이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된 이 상황이 너무 그로테스크하죠, 사실은. 예. 계속 얘기하지만 안 보고 싶다. 이거 절대 국민에게 공개하지 마라. 그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해봤냐 이런데 썩어도 준치다 나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지고요. 내가 누군데 니들이 뭐 검사했으면 얼마나 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썩어도 준치 이렇게 뭔가 자기 우세를 세운다고나 할까? 이런 어떤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는데요. 저는 저 영상을 내란의 중요 가담자들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의 실상을 한번 봐라. 이러면은 좀 왠지 신경의 변화로 더 많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그 김용현이나 노상원 같은 이 가담자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미몽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안 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난 그 사람들이 봐야 된다. 두 번째, 저 영상은 트럼프가 봐야 된다. 트럼프가? 왜요? 아니 뭐 숙청이나 혁명이나 그러는데 이걸 좀 보시고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저 검사가 가고 저 공권력이 가도 안 나간다고 버티는데 뭔 숙청 무슨 혁명 이렇게 하면은 모르지 트럼프는 멋있다 그럴까?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걸 보고 좀 냉철하게 하면은 트럼프가 그러지 리얼리? 이거 페이크 아니야? 뭐 이래는데 이게 진실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퍼지니 레볼루션이니 이런 거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할 마음이 싹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김종대 의원님이 재밌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차피 트럼프는 윤석열한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걸로 압박을 해가지고 뭔가 뜯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를 활용을 한 거지. 윤석열 언제 자기가 제대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을 보고 이재명을 보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상계엄 직전에 윤석열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비상계엄 해가지고 볼 일도 없었어요, 사실.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급적인 언급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윤석열은 언급을 안 하는 게, 레드 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이 말투는, 이 어법은 굉장히 좀 과거에도 많이 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검사인데 이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봤냐? 해봤냐?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 만사에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조국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대입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 전문가. 실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교육 전문가다. 그때 킬러 문항 가지고 막 난리칠 때.
그러니까 검사를 해봤냐는 건 내가 세상 다 만사 다 통달해 있다. 니들은 모르는 거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어법이 또 나온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참 비루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자, 우리가 전 대통령인데 이런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게 아까 묵향 후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비극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치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모금한 영치금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일부는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외부로 이체를 했고 변호사비, 뭐 치료비 이런 걸로 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참 특이한 게 김건희 씨가 50만 원을 보냈고 최은순 씨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50만 원. 이 50만 원의 의미는 뭔가요, 이거? 글쎄요.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 기자하면서 그 강의를 하러 갔을 때도 105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남편 영치금이 5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게요. 글쎄, 기자도 처음 보는 기자도 105만 원을 그것도 왜 105만 원인지 그 썰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뭐랄까 일정 정도 네. 심리적 거리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리적 거리감 안 보낼 수는 없고 예. 네, 많이 보내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50만 원 넣어. 뭐 이런 정도. 이거는 어떤 부부가 강하게 연대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조금 거리감의 표현이라고 보고 이게 지지자들이 뭐 돈을 보낸다 뭐 한다 그런 뉴스가 나갔으면 본인이 일단 채웠어야죠. 네. 그 400만 원 그걸 못 채웁니까 그래?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사이에 어떤 그 심리적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조금 별개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라는 네. 이런 메시지 같아요. 실제로 면회를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랬죠. 아니 사실은 남편이 그렇게 3월 8일 날 석방되기 전까지 장시간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안 간다고? 난 이거 좀 기이해 보이거든요. 그건 좀 그래요. 네. 네. 그러더니 영치금 5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구속됐을 때도 또 면회를 안 가고 오히려 거꾸로 입원한다든가 네. 이런 전술을 썼는데 이건 완전히 부부의 투트랙입니다. 절대 그 공조하는 어떤 그 모양이 아니라 네. 별개로 가고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안 보냈으면 차라리 안 보냈지 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가설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심리적 거리감. 아유 인간아 비상계엄도 제대로 하지 이게 뭐냐 뭐 이런 마음에 원망과 뭐 짜증과 이런 거에 뭐 이렇게 거리감을 뒀을 수도 있고 하나는 윤석열이 알아서 잘 땡기겠지. 뭐 이렇게 실제 이제 3억 원, 3억 1천만 원 보도에 따르면 뭐 약간 기간이 좀 산정이 다른데 어쨌든 3억 1천만 원 정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땡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부가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부의 일반적인 그런 부부의 상이 아니니까 뭐 뭘 해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최은순 씨는 좀 특이한데 네. 사실은 최은순을 잡아넣은 게 윤석열이에요. 아니 최은순이 아니라 장모구나. 제가 최순실로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최순실 아니고요. 순간 착각했어요. 최은순 장모. 해서. 그러니까요. 잡아놓은 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뭐 들어가긴 했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우리 사위의 값이 100만 원.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다 됐나?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재산을 약간 보존하기가 힘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되게 인색해졌다. 약간 인색해졌다.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100만 원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거를 분석해야 되나 싶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 달을 언급했다.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자기 입장문을 냈는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고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치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 윤석열 부부의 달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뭐 이걸 갖다가 제가 서정적이고 인문학적으로 꼭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좀 느낌은 드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만 질문을 주시니 네. 그런데 달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의 어떤 감성도 다 받아주는 포용적 상징이거든요. 네, 되게 시적이다. 그렇죠. 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 그리워할 때 달, 또 떠나간 여인을 그리워할 때도 달. 주로 달은요, 이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너무 많은 하소연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솔직히 달 피곤해. 너무나 많은 그 감정을 달을 보며 얘기를 하니까 달 입장에서도 왜 쟤들은 나한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 쟤들까지 나한테 그래? 그렇지. 안 그래도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뭐 편한 심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뭐를 갖다가 현실에서 회피하고 초월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나오는 표현인 것 정도로 그냥 이해합니다. 현실 회피성 발언이었다. 뭐 이제 시적 허용. 네, 시적 허용. 네, 달이 원래 이제 뭐 이런저런 시에 많이 네. 나오니까 달 많이 좋아하잖아요. 뭐 이태백은 술 마시다 달 잡으러 갔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예. 하늘에 있고 여기에 있고 내 술잔에 있네. 근데 뭐 이거는 마실 수 있고 이거는 잡아야 되겠다. 내가 술 뭐 죽었다는 얘기도 시적 약간 그런 거 있고 주술적 허용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주술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근데 이제 약간 주술적으로 이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약간 저도 잘 모르요. 이 바닥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런데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달이라는 게 어두울 때 뜨는 거고 사실은 이런 주술이나 이런 게 이런 달하고 좀 관련된 이런 게 많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뭐 달을 하든 해를 하든 그런데 이제 김건희의 얘기는 네. 가장 어두운 밤이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달빛이 가장 빛난다라는 거는 나는 무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서 말하고 있다. 그거를 얘기한 거기는 한데 참 뻔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해자가 다 자기가 무죄라고 권성동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하지만은 진짜 뻔뻔하다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와 있는데 참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증거 은폐 시도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거 뭐 플랜 B라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뭐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대통령실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까지 얘기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게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유적인 의미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철소 용광로가 바로 옆에 있는 용산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가까운 것도 당진이고 뭐 저기 포항까지 내려가야 돼. 뭐 아니면 저기 여수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파괴라라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게 두드려 패거나 이러면은 뭐 어디가 버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다 복구가 될 수 있으니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훼손해라 라는 지시를 이제 용광로라는 이런 표현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든지 네. 다 복구가 가능하잖아요. 웬만한 거는 네. 다 복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이거는 뭐 당연히 증거인멸이죠. 뭐에 대한 증거인멸인지 모르겠으나 하도 저질러 놓은 게 많으니까 일단은 다 폐기해. 일단 없애고 봐. 일단 없애고 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조사가 불가피하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제 뭐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아니 무슨 터미네이터입니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뭐 아위윌백 뭐 진짜. 그러니까 대선 토론 때도 아리백 그거 아느냐고 물으니까 아리백으로 못 알아듣고 아이윌백으로 가지고 아리백 모르는 건 좀 충격이긴 했어요 그때. 지금도 감옥에서 아이윌백을 외치고 있잖아요. 아리백은 몰라도 아이윌백은 알아. 그러니까 용광로도 마지막 장면 아니야 이거. 맞아요. 이래가지고. 칩의 흔적을 지워야 이 문명의 파괴를 막는다는 그 서사 아닙니까 이게? 그러네요. 예, 용광로 멋있잖아. 안 그래? 그리고 실제로 용광로에 넣으면 이제 다 폐기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칩을 파괴하라. 이런 서사가 되는 건데 뭐 그 생각까지 하고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후로 국가 기록물 그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중대한 손괴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덕수에 대한 어떤 기소 내용도 보면은 국가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어떤 손괴, 네. 요게 그
기소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멸실해버린 것도 이것도 기록물 손상이라. 특검은 그 법령을 대통령 기록물법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흔적 없이 다 지워라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어디 그 적군에게 점령당할 때 아군의 어떤 그 모든 자료를 소각하는 뭐 이런 식의 전쟁 개념인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록물에 대한 중대한 어떤 그 멸실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요 자체로 또 하나의 범죄 구성이 돼요. 그러게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가 본인들이 있길래. 뭐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예, 일단 회귀해보자. 이거 그거 따져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돼가지고 언제 들이닥치 모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거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과거 뭐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강철이빠께서 훨씬 더 많이 하시지만 과거의 고대의 전쟁술로 하지만 이제 청야 작전이에요. 청야. 아이고 그거 제일 잔인한 작전이야. 네.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다 모든 적군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여기에 와가지고 이를테면 곡식도 먹고 네. 뭔가 여기에서 이제 전리품들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거든요. 군대가. 네.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 러시아도 그랬고 뭐 여러 우리나라도 예전에 청야 작전 많이 썼어요. 이를테면은 뭐 거란군 쳐들어왔을 때 다 태우고 이 사람들 다 빠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를 이제 한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정진석 출국 금지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무풍지대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네, 정진석 전 그게 비서실장. 정진석은 도대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게 단초가 돼서 정진석을 수사하는구나. 또 하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김태우는 도대체 네. 어디까지 알았느냐. 네. 그러니까 김태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은 못 하겠는데 여러 얘기들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다 보도할까봐 의문 가는 뭐지? 점이 있었는데, 네, 궁금하다. 예전에 안보실 회의에서 네.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해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에 안보실에서 김태호 입에서 약간 계엄이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요. 예.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가을이라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를 준비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찜이나 탕으로 탱글하고 달콤한 활꽃게의 맛을 그대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보양식 민어를 주문 후에 바로 잡아 보내드리는데요. 400g에 25,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살코기 외에 껍질과 불에까지 골고루 담아 완벽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각하의 심기를 정확하게 알고 아부를 한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그거의 얘기를 들었던 분한테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시기가 너무 떨어져 있고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니라서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말버릇처럼 이미 그해 3월 뭐 이때 총선부터 그 얘기를 했고 8월부터는 이미 군인들 만나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선수들이 정진석이든 뭐 김태우든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지금 윤석열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를. 근데 그게 이제 개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다른 문제니까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수사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잊혀진 이름들, 네. 이 사람들도 다 수사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데, 근데 제가 김용현의 그 진술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초기 진술에서 자기가 경호처장 할 때 처음에 진술은 이거예요. 대통령 입으로부터 반국가 세력, 뭐 척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100번이 넘는다. 100번이 넘는다. 네. 그런데 2회 진술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사실은 수백 번이라 그랬어. 그러면 네. 100번도 약하다고. 네. 그러면 경호처장 해봤자 2년 남짓한 거야. 근데 수백 번이면은 매일 들었다는 얘기야. 그렇겠네요. 매일. 안 들은 날이 없는 거야. 안 들은 날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은 윤석열을 희화화하고 우리가 웃음거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떨 때는 좀 두려운 느낌이 드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증오의 깊이라고나 할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수백 번 얘기했을 정도면. 수백 번이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은 경호처장으로서 완전히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동일시 돼 버리니까. 네. 그런데 이러면서 어떤 계엄의 배경을 털어놓다가 한 4번째인가 5번째부터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어디 시민단체나 강연 갈 때도 그런 대목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린다고. 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권력자가 이렇게 수백 번을 얘기하면서 눈만 뜨면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일과를 시작하고 그걸로 끝냈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 도저히 나로서는 이 상상이 안 간다 이게. 사실 그 정도 얘기했을 정도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겠네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하고 계엄을 뭐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얘기한 게 지금 공소장상으로 9번입니다. 9번. 네. 그런데 얼마나 반복적으로 됐으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하루는 들이받았다고 자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날 만취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 오늘 대통령한테 들이받았어. 내가 개인을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걸 부관하고 운전병이 부사관이 다 들은 거야 이 얘기를. 그 진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은 우리가 내란의 중요 종사자니까 이런 진술을 알 수 있었던 거지. 나머지는 말이에요. 이게 보면 수백 번 권하는데 이거 안 들은 사람이 있다고? 나는 웬만한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은 다 들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몰랐겠느냐, 뭐 김태호 차장이 몰랐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특검 뉴스는 뭐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